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정말 한박 웃음을 짓는 월가 CEO의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. 10월 말일까지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11월 1일로 넘어오는 그 새벽, 그때부터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갑자기 뭐 계속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뭐 차익 실현을 했을 것이다. 또는 뭐 요새 월가에서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대치에 못 미쳤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여러 미국 주식을 보더라도 11월 1일 새벽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미래에 대한 뭐 실적이나 예상치가 생각보다 별로다. 뭐 이런 약간 뭐 트집을 잡았다고 할까요?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6%, 메타도 뭐 하다못해 메타버스에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것이다. 이름이 메타니까요.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. 엔비디아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. 그리고 우리의 비트코인도 11월 1일 거의 새벽 땡 치자마자 뭐 그 즈음에 이게 1시간 봉이긴 한데요.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1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. 한 9,600만 원 전후로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역시 1억을 뚫고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구나.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사들이 뭐 그래봤자 한 4% 떨어진 거잖아요. 1억에서 뭐 한 4% 떨어졌지만 기회는 이때죠. 자, 11월 1일 12시가 땡 치자마자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미 대선 전 고점 돌파 확률이 희박하다. 대선 전까지는 뭐 73,000 뭐 600불인가 800불인가 그렇잖아요. 그거 못 갈 것이다. 이렇게 뭐 초를 치는 약간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역시 11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.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 떨어지자마자 미 선거 불확실성 확대 결과 나중에 블룸버그다 어디다 계속 하면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, 당선 확률이 뭐 몇 퍼센트 한 4%, 5%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. 폴리마켓이나 이런 데서. 그러니까 거 봐라. 비트코인도 떨어진 게 그 이유다 하면서 온갖 기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. 또 그 전에도 좀 찝찝한 기사들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. 브라질의 중앙은행에서 10월 말에 이제 한 밤 8시경에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하는 거에도 과세를 검토하겠다. 송금에도 과세를 한다. 무시무시합니다. 그리고 11월 1일 역시 새벽에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이거 너무 무섭다. 그리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올리는 거 나 너무 좋은데 안 그래도 26%인가 그랬는데요. 요거를 이탈리아가 42%로 올렸잖아요. 이건 정말 뭐 하지 마라. 뭐 이런 이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한데 떨어짐과 맞물려서 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요. 최근에 한 160 뭐 후반 이 정도의 코인베이스를 다시 예전에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샀구나 싶었던 코인베이스가 다시 거의 뭐 본전 올 듯이 정말 11월 1일 새벽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. 어떻게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%가 떨어지는지 야, 참 당황스럽더라고요. 거의 뭐 169, 뭐 8 이 정도 오면 본전 오는 겁니다. 다시 최근에 샀던 거요. 근데 반대로 같이 떨어지면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정말 이게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훨씬 낮았거든요. 근데 코인베이스 가격을 훨씬 웃도는 것도 모자라서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15%될 때 그냥 1% 떨어졌습니다. 오히려 선방을 하고 지금 뭐 묻지마 그 2배 레버리지 ETF도 나와 있고요. 온갖 이제 화력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몰리고 있더라. 그럼 제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죠. 아, 뭐 후회가 될 수도 있고. 기사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코인베이스의 매출 예상치가 생각보다 별로였다. 특히 3분기에 개인들이 붙지를 않더라. 여기 개인 투자자 거래량 감소가 원인이다. 사실 3분기면 뭐 원래 안 좋았잖아요. 7, 8, 9 안 좋았는데 그때 안 좋았던 걸 빌미로 이제 15%나 빼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급기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코인베이스를 이제 추월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졌네요.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겠죠. 뭐, 아이 짜증나. 마이크로 스트레지 살 걸. 또는 뭐, 괜히 이거 사가지고 뭐,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,
야, 이게 또 매수 기회가 온다고? 실제로 저는 떨어지면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뭐 본전 밑으로 내려온다면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후자가 저는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매번 나는 비트코인이 딥 떨어질 때마다 나는 바이어가 될 것이다. 나는 항상 살 것이다. 이건 마이클 세일러가 한 게 아니고요. 바로 월가의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한 뭐 전통 금융 회사가 있거든요. 여기에 CEO가 하워드라는 이제 분인데요. 이분이 최근에 했던 말입니다. 제가 한 두세 달 전에도 이런 썸네일을 가지고 영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줄게. 내가 돈 대출해 줄 테니까 비트코인 사세요.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딘 CEO인데요.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한 분인 폼폴리아노의 그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내용을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요약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CEO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자, 비트코인에 대한 달러의 노출이 지금 밀리언이라고 하면 이제 will be billions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비트코인,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노출이 증가할 것이다.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한바 웃음을 지으면서 나는 나도 살 거고 남들도 사게 할 것이다. 이렇게 소신 있게 발언을 했었는데요. 그 방송 당시의 표정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. 지금 분명히요, 이 말을 한 직후에 나 떨어지면 나 이렇게 살 거야. 이 말을 한 직후에 나온 표정이거든요. 떨어지면인데 왜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?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. 폼폴리아노에게. 그러니까 뭐 나도 잘 안다. 너 왜 웃는지,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안다. 정말 떨어질 때 이렇게 해맑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이게 저는 인상적이어서 인터뷰 내용을 한 장으로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. 이 까만색이 하워드 CEO고 이제 파란색이 앤서니 폼폴리아노인데요. 자, 이제 중략을 하고 하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비트코인 나 떨어질 때마다 저는 매수자가 될 겁니다. 난 계속 살 거야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폼폴리아노를 딱 쳐다봅니다. 그러면서 눈빛으로 넌 내 맘 알지?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알지? 이렇게 쳐다본 거죠. 그러니까 폼폴리아노가 뭐라고 했느냐? 그냥 빵 터지면서 웃습니다. 서로 막 빵빵 터지면서 알지, 믿지. 난 당신이 왜 대출해 주는지도 알지요. 왜냐면 대출 사업 지금 한다고 했었잖아요. 전통 금융을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이 비트코인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이 친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왜 대출해 주는지도 잘 안다. 그리고 내 방송에서는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요. 비트코인은 끝없이 올라갈 것이다.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나는 산다. 이런 거 설명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둘이 진짜 깔깔깔 웃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 웃다가 이제 이 하워드 CEO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. 본인 회사죠. 켄트 피츠 제럴드는 전통 금융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위한 스폰서다.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출을 해주는 스폰서죠.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전통 금융이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그냥 월가가 이걸 들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. 뭐 대출도 해주고 뭐 트레이딩도 하고 롱 치고 숏 치고 뭐 이런 거 수수료 장사기 때문에 이 대출을 위한 트레이딩을 위한 스폰서를 내가 하고 있다.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리더다. 본인이 이 사업을 지금 전통 금융에게 소개해주는 첫 번째 이제 사업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몇 년 안에 뭐 수다를 떠는 겁니다. 내가 이런 팟캐스트 또 나와서 내가 그때 사라고 말했잖냐 했지 할 텐데 아마 내가 이런 얘기 한 거조차도 아무도 나 기억하지 못할 거다. 이 말인 즉슨 그냥 비트코인은 빵 올라가지고 이제 과거에 내가 사라고 했지 할 텐데 이런 뭐 방송 자리가 있었다는 것도 사람들은 기억 못할 것이다. 그러니까 폼플리아노도 맞다, 뭐 오브콜스, 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인터뷰가 길어서 짧게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리더인데 모든 은행들이 날 카피할 것이다. 즉 모든 은행들이 돈을 대출을 해주고 빌려줘서 비트코인을 사게 월가에게 유도할 것이다.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. 또 다른 예로는 자,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. 내가 말하는데 그냥 오일이야. 그리고 그냥 석유야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미 이들이 전통금융에 이렇게 판을 깔아놨습니다. 왜냐면요. 이거를 화폐라고 말하는 순간
각 국가의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셈이잖아. 당신들의 화폐를 쓰지 말고 이 화폐를 쓰라고 하면 당신들 같으면 화나지 않겠냐고.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상품, 오일이야, 석유야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지금 장사를 해놓고 있다. 화폐라는 말 꺼내지도 마라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뭐 7월 달쯤이었나요?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 당시에 했던 말들을 지금 인터뷰에 다 요약이 돼서 나왔어요. 이미 7월 달에도 켄터 피츠 제럴드가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금융 사업, 가로 열고 이제 대출 사업이라고 하죠. 이걸 추진을 한다. 20억 받고 20억 달러 더 추가로 사업을 늘리려고 한다.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. 9월 초에도 비트코인 전통 금융 편입을 지원할 것이다. 아까 스폰서가 될 것이다 얘기했었죠. 그리고 9월 말에도 역시 비트코인은 금, 석유와 같이 취급돼야 된다. 여기 잘 나와 있죠. 오일이고 석유고 금처럼 해야지 화폐라고 하면 큰일 난다. 뭐 인터뷰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예전에도 이미 뭐 숱하게 얘기를 한 바대로 흘러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.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한다면요. 이렇게 뭐 이렇게 한방 웃음을 짓는 건커녕 이번 불장에도 또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 질문은요. 떨어지면 이렇게 빵빵 터질 만큼 나는 땡땡 코인, 이게 뭐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이더리움이 될 수 있고 또는 특정 뭐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겠죠. 알트코인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요. 공부를 끝마쳤나? 이 말인즉슨 내가 이게 무조건 다 오르면 좋잖아요.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요. 항상 떨어질 때 반토막이 날 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반토막이 됐는데 내가 지금 투자한 것보다 더 투자할 수 있는지 뭐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. 이건 남이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걸 남한테 물어보거나 질문을 하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. 확신이 들 만큼 공부를 마쳤는가? 확신이 든다면 이제 행동을 해야겠죠. 그리고 두 번째 질문,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. 과거에 우리도 수없이 실패를 했고요. 이분은 뭐 이 월가에서 정말 베테랑이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? 근데 이 실패들을 계속 지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이런 걸 이제 무뎌질 만큼 이제 내 체계를 갖춰놨는지 이 실패가 자양분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. 자, 이분 어떤 분이냐면요. 그 9.11 테러 기억나시죠?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의해 폭격됐을 때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. 그러니까 뭐 피해, 뭐 주가 떨어지고 이거는 기본이고요. 그냥 본인 사무실 층 전체가 뭐 두 개 층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딱 거기를 박은 거예요. 그래서 수백 명 직원 자체가 그냥 다 돌아가셨습니다. 어마어마한 뭐 이건 천재지변이 어떻게 할 수도 없죠. 그런 거에 이제 본인들의 뭐 전략 실패라든지 실수라든지 엄청나게 했겠지만 그런 걸 다 극복을 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지금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웃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테더 아시죠? 7년간 미국 법무부에서 재무부에서 뭐 잡아넣겠다 뭐 계속 퍼드를 조장하잖아요. 그 테더의 국채를 관리해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. 테더랑 지금 뭐 커스터디 파트너라고 해서요. 자웅동체입니다. 테더가 망하면 이 아저씨도 망해요. 근데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 뭐 성공을 100% 거의 확신하는 듯한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결은 과거의 실수들이 자양분이 돼서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. 반대로 실패를 그냥 겪은 게 아니라요. 겪고 나서 내가 변해야겠죠. 근데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불장에도 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. 과거 실패했던 보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몇 년 안 쓸 돈, 여윳돈으로 투자를 했는가?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은요. 뭐가 가능하냐면 본전 즈음이나 약간 뭐 플러스까지는 정말 운 좋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. 그 정도까지는 인간의 영역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가 안 되냐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. 아마 대출로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둘 다 본인의 트러스트 상품을 ETF로 바꿔 넣었잖아요. 이 엄청난 경사에 앞으로 끝없이 지금 25년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왜 ETF가 되자마자 왜 그렇게 계속 집어 던지고 팔고 있을까요? 알게 모르게 그레이스케일은 아마 재무 상태가 엉망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. 왜냐면요, 이게 오를 때마다 대출이나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요,
팔아야 되거든요. 이걸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. 뭐 내년에 뭐 2억이 가고 3억이 가고 이더리움이 1,000만 원, 1,500원 가도요. 그거는 못한다는, 기다릴 수가 없다. 그래서 3번에 대한 답은 뭐 정말 잘해야 본전이나 약한 수익까지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시면 불장은 또 저는 남의 일, 남의 것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아직도 내 투자를 남의 판단에 의존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실패 하나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며 또 몇 년을 버틸 포트폴리오, 여유 자금이 없으시면요. 그 투자는 강세장이 와도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매우 높다 생각이 듭니다. 하락장에는요. 그냥 다 팔고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돈 없는 돈 다 넣는 강세장이 저는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